이번에는 음운 변동 탈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의 음운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아시다시피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탈락에서 자음군 단순화부터 들어가는데, 이 자음군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이제 겹받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적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적어놨는데, 옆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많은 겹받침들이 있죠. 이런 겹받침들 중에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발음할 수가 없죠. 닭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닭하고 하나의 발음만 났고, 리을이라는 녀석이 지금 탈락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을 적어보게 되면 겹받침 중 하나의 자음만, 받침만 발음이 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겹받침 중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말에서 한 단어의 맨 끝에서, 그 다음에 자음 앞에서 뒤음절의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죠. 초성이 이응인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 앞에서죠. 네, 잘하셨습니다. 실질 형태소 앞에서입니다. 실질 형태소란 근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를 지닌 녀석을 말하죠. 실질적 의미를 지닌 녀석이 오면 무조건 끊어서 말에서처럼 생각하시고 받침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외는 어떤 거예요? 예외.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는 게 아니라 두 자음 모두를 발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두 개의 자음 모두를 발음하는 경우,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이죠. 조사음이 접사 앞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앉아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앞에 안도 그대로 발음이 났고 자가 뒤로 연음되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이라면 연음이 되니까 연속해서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을 모조리 다 발음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뭐죠? 예외죠, 예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요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건 겹받침 중에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는 경우는 어말 자음 앞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녀석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 겹받침의 발음이 조금 예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어떤 놈을 발음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겹받침의 발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위에 있는 이 많은 녀석들 중에 먹, 고, 파, 먹고 파만 뒷자음으로 발음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죠? 지금 보시면 이거네요. 먹고 파 전부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읍 이렇게 된 녀석들인데 이놈들만 얘들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미음, 기역, 피읍으로. 자, 얘네들만 이 뒤에 놈을 발음하고 그러면 앞에 놈은 없어지겠죠? 사례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 그 다음에 닭, 실을 읊다 할 때 읍. 자, 이 녀석들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앞에 리을이 탈락해요.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되죠? 먹고 바로 발음하죠. 먹고 파만 먹고 바로 발음합니다. 자, 여기 있는 미음은 미음으로, 기억은 기억으로 그대로 발음이 났는데 피읍은 음끝까지 적용이 되죠. 음절 끝소리까지 적용되어서 결국에는 비읍으로 발음이 났네요. 자, 이 녀석들만 뒷자음을 발음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머지 겹받침은 앞자음을 발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 그냥 갑이라고 앞에 놈으로 발음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앉고 어디 어디 앉다 할 때 앉다 역시 지읒이 없어져 버리고 앉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밟는 바른 죄송해요 바른 이렇게 되면 바른으로 발음이 나겠네요. 자, 지금 이게 수능이라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겹받침의 경우는 먹고 파만 뒷자음을 발음한다. 라는 정도만 인지를 딱 해 두시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나머지는 보기 안에 넣어서 설명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빠르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내신이라든지 내신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받침의 발음을 열심히 설명하시고 시험 문제로 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하나하나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라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훨씬 쉬워지는데, 그런데 예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자, 지금 다만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바로 예외를 말하는 거죠. 아이쿠, 죄송해요. 그냥 포인트가 되게 잘 됐네요. 예외라는 것이 이제 다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적히겠지만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밥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요놈들만 예외라서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한마디로 뒷자음을 발음한 거죠. 나머지 경우는 리을 비읍이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도 앞에 놈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발른으로 났죠. 발른 이렇게 리을로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놈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죠. 넓적하다, 밥다 이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밥다 요건 예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다만 용언 어간의 받침, 겹받침, 리을 기억의 겹받침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읽고 같은 경우 발음이 아까 제가 먹고 파 같은 경우는 기억으로 발음난다, 뒷자음을 발음한다 라고 하였는데 요 녀석이 지금 읽고라고 리을로 발음이 났단 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예외적인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능 공부를 하실 때라면 이런 예외까지 암기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는 게 최고다. 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겹받침의 발음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는 거예요. 겹받침 중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명칭이 이것이다 라는 거 조건들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겹받침의 발음까지 공부를 하실 분들은 먹고 파만 먹고 바로 뒷자음을 발음하고 나머지는 전부 앞자음을 발음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썼던 이 읽고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겹받침의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음운 변동과 함께 묻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앞받침을 발음해가지고 읽고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파악해가지고 음운 변동이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죠? 네, 하나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쌍기역으로 된소리 대기 경음화가 일어났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만약에 순서를 묻는다면, 음운 변동의 순서를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됩니까? 이 순서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라는 식으로 순서를 잡아서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한자 리을 받침 뒤나 아니면은 관형 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순서를 혹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답을 하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려워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겹받침의 발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